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그나저나 난 환율 공부하러 왔는데 웬 리조트냐고요? 그 이유는 저 기릿은 여러분께 주식 경제를 정말 쉽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길 원해서 항상 이런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스토리텔링을 중시합니다. 자, 스토리텔링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으쌰으쌰. 백신 계획도 발표되었고 3분기부터는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곧 해외여행을 이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조트에서 우리도 시간을 보내면서 놀 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환전입니다. 환전. 그리고 환전을 하려면 환율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환율 상대성 이론보다 쉽다 입니다. 오늘 또 재밌게 즐겁게 쉽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상대성 이론보다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환율이라는 건 정말 심플합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면은 환율 해서 원달러 얼마 적혀있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바로 해석을 하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연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미국 1달러를 사고 싶어요. 그럼 얼마를 내면 돼요? 1118원입니다. 고객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일본 100엔을 사고 싶어요. 그럼 얼마를 내야 되죠? 1071원입니다. 고객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과 니네 나라 돈 이 두 개를 바꾸려면 몇 대 몇으로 바꿔야 되니? 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환율 특성상 하루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환율의 움직임이 크다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하루아침에 내 돈 가치가 저 옆 나라 돈 가치보다 10%가 올라갈 수도 있고 10%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충격이 왜 나냐고요? 그 이유는 만약에 엔화랑 우리나라 환율이 갑자기 10%가 차이가 났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100만원에 사던 일본 제품이 1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 하락한 9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경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뭐야, 방금까지 분명히 100만원인데 지금 갑자기 90만원이라고? 뭐야, 말하는 순간 다시 110만원이 됐다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비트코인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을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날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시대에 우리가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고르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옷을 고르고 난 다음에 계산대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우픈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잠깐만, 나 지금 잠깐만 결제하지 말아봐요. 지금 비트코인 떡상 가격이거든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를수록 상대적으로 옷이 싸지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제 거부터 결제해주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내리고 있어요. 제발 빨리 좀 결제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화폐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전체 화폐의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몇 프로씩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한 0.1%, 0.2%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어제는 어마무시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율이 13원이 올라가면서 1%나 등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의는 아시겠죠? 각 나라별로 우리 화폐와 너희 화폐를 교환하려면 몇 대 몇으로 교환을 해야 될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환율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메모리 가격 환율의 발목을 잡혔다. 그래서 실적이 하락했다는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있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환율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주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원달러 환율 급등 1110원대 넘었다 라는 기사도 볼 수 있군요. 그리고 미증시 급락 여파 원달러 환율 급등. 이걸 보니까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를 보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얼마를 달성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왔더니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 하락, 세트 사업 매출 감소와 마케팅비 증가, 부정적 환율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3.3조 원이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모리 가격 하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메모리를 만들었는데 얼마에 사갈래요? 라고 하니까 그 가격이 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트 사업 매출 감소. 세트는 핸드폰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세트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좀 덜 팔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비 증가, 광고를 많이 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정적 환율,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부분입니다.
부정적 환율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1년간의 원달러 환율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쭉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최고가는 1280원까지 갔다가 1080원까지 거의 200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딱 보니까 잠깐만, 아까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니까 기사에서 뭐라고 했죠? 부정적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배워볼 수 있겠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이죠? 우리나라 1등 기업. 네, 그리고 수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게는 부정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근데 뭐 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 길이 나를 이해시켜봐 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심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K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K냉장고를 딱 100만원에 딱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대박이 나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야, 우리 저 K냉장고가 진짜 좋대. 그럼 우리 K냉장고를 하나 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K냉장고를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편의상 1달러는 1000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원짜리 K냉장고를 사려면은 1000달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냉장고는 100만원 단 1000달러에 미국에 잘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조금은 극적으로 변화를 시켜보았습니다. 1000원이었던 환율이 500원이 되었죠. 자, 그럼 100만원짜리 냉장고, K냉장고는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100만원에 계속 팔고 있는데 미국에선 이게 몇 달러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00달러가 되었죠. 이 냉장고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내용도 그대로고 신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고 한국에서 그대로 100만원에 팔고 있는 K냉장고가 순식간에 미국에서는 2000달러인 엄청나게 비싼 프리미엄 냉장고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면 이 냉장고가 팔릴까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1000달러였던 냉장고가 2000달러로 2배가 뛰었는데 여기서 살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자, 반대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1달러에 1000원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K냉장고를 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 팔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100만원에요.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하나에 1000달러에 잘 사고 있었죠. K냉장고 very good very good 하면서 냉장고를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러에 2000원이 되었는데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 되니까 100만원에 팔던 냉장고가 얼마가 되었을까요? 네, 500달러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미국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냉장고의 가격은 한국 제품 미쳤다고, 이렇게 좋은 K냉장고가 단 5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K냉장고 열풍이 일어나겠죠. 어디 일본 거 쓰겠습니까? 지네 나라 거 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이렇게 좋은 냉장고가 단돈 500달러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냉장고는 더 잘 팔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 가셨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쟤네 나라에서는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냉장고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Do you know BTS? Do you know K냉장고? Do you know 싸이? 라고 하면서 열광적이게 이 K냉장고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K냉장고를 판매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 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냉장고를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상관없겠지만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환율의 영향으로 냉장고의 가격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조금은 극단적이었지만 그런 예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 환율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3.3조 원이 줄었다. 뭐가요? 영업이익이.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원달러 확률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보셨죠? 냉장고 가격이 어떻게 됐죠?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그 말은 반도체 가격도 비싸지게 된다는 거죠. 삼성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금액은 그대로 냈지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근데 길이 네가 말했잖아. 환율은 뭐 그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움직인 한 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 1280원이었던 데가 있었고 최저는 1080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0원이나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0원이 어느 정도죠? 1000원에서 200원이면 거의 20%에 가깝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반도체를 판 것과 여기에서 반도체를 판 것과 가격이 20%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수출 강국이죠.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평균 4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수출의 87%가 재화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죠. 이런 나라한테는 아까 보셨던 대로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모든 것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냉장고, 가전제품, 핸드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율이 움직이면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매우 중요한 나라 중 하나죠. 자, 지금까지 짧게 배워봤지만 그거를 더 짧게 정리하면 단 4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면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데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 환율이 계속 내려가면 우리나라 기업에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평균적으로 환율 1050원까지는 내려가도 버틸만 하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50원이 깨지고 만약에 1000원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환율 1050원까지는 버틸만 하다라고 하고 있는 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것은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에게 나쁘다.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사를 보다 보면 뭐야 기릿이 말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달러가 시작되었나 원달러 환율 상반기 1140원 계속 올라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3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대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러지? 저 기린님 이상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라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요 며칠 증시는 빠지고 외국인들은 왜 팔고 있는 거예요? 방금 기린님 또 봤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는 건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외국인이 파는 거죠? 라는 질문이 충분히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직접 수치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6일간의 환율입니다. 상승폭이 크죠. 4원 상승 2.5원 하락, 3원 상승 0.5원 하락, 13원 상승 2.2원 하락, 전체적으로 상승 가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국인 코스피 매동을 보면은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랑 뭔가 위배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특별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에 좋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적 발표를 언제마다 하죠?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마다 하죠.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하루에 12원씩 그렇게 되면 1%씩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기업 실적보다 단기적인 환율을 외국인들은 더 강하게 따라가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셨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기업 실적을 따라갈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다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다시피 반대라서 그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지는데 외국인은 판다고? 왜? 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설명을 들으면 바로 심플하게 왜 그런지 알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해외 직구가 유행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분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항상 여기에 법전을 들고 계셨는데 법전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갤럭시 탭으로 바꾸고 싶나 봅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인 코스피를 보고 삼성전자 주가를 봤더니 그때가 딱 10만 원이었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10만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율은 1달러에 1000원. 계산 편의상을 위해서 1달러에 1000원으로 다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그러면은 미국에 사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 삼성전자를 살려면은 달러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면은 달러에서 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면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맞죠? 100달러를 일단 10만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1달러에 1000원인 환율에서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서 12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20%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유의 여신상은 많이 먹었다. 이걸로 갤럭시 탭을 사야겠어. 이 법전은 너무 무겁더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100달러를 투자했던 자유의 여신상은 120달러로 플러스 20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기까지 심플하죠.
다시 아까 그 상황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똑같은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10만 전자 하나 사야겠다라고 해서 100달러를 10만 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런데 10만 전자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만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얼마 전에 산 10만 전자가 아직도 10만 전자야? 안되겠다. 이거 팔고 다른 거나 사야겠어 하고 팔고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매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환율이 바뀌었습니다. 1달러에 2,000원인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팔면 얼마를 받죠? 10만 원을 받죠. 그리고 이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환전을 했더니 뭐야? 내 100달러 어디 갔어? 왜 50달러밖에 없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1달러가 2,000원이 되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은 10만 전자는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죠. 마이너스 50달러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환손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환율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방금 전에 손해를 본 자유의 여신상은 또 다시 7.8기 한 번 더 도전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다시 100달러를 10만 원으로 바꿔서 10만 전자를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야? 10만 전자는 아직도 10만 전자예요. 조금 슬픕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이에 환율이 또 많이 바뀌었군요. 1달러가 다시 5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유의 여신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짜 안되겠다. 10만 전자는 포기. 나는 역시 미국 주식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전자를 10만 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그 10만 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0만 원이 200달러가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난 거죠. 이상하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10만 전자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의 여신상은 100달러를 벌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환차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 가셨나요? 그거를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실적, 아까 보셨죠?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지만 그거보다는 하루하루 움직이는 환차익 때문에 이탈이 거세지는 걸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은 룰루랄라 쇼핑을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자유의 여신상이 10만 전자는 그대로 있었는데 100달러를 번 거 보셨죠? 그거를 생각하고 룰루랄라 쇼핑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환차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출국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떻게? 긍정적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적보다는 단기적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폭풍 매도를 진행한다. 아까 뉴스 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출국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불편함을 준다. 그리고 아까 하나의 팁을 드렸죠. 1,050원이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인은 신나서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르는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환율이 내리면 수출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안 좋아질 게 뻔한데도 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 환율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한 가지 이유로만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환율이 오르면 이렇게 되고 환율이 내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다는 것.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거는 보통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경험으로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는 또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배워가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오케이 길이 환율 완벽하게 이해됐어. 심플하네. 그런데 환율을 왜 움직이는 거야?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깔끔한 거 아니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상 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날 시간이 코앞이고 익숙한 노래가 나오고 있죠.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전부 다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부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기릿은 여러분들의 성투를 진심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릿이었습니다.